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2년의 달력 날짜도 이제 몇 날 남지를 않았습니다. 크립토 업계 시장 침체와는 별개로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어떤 일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파급력이라든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파생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예. FTX 거래소 파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루나테라 사태가 있었고요. 하반기에 FTX 파산이 있었는데 미국 CNBC는요. FTX 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규제는 심해지겠지만 시장은 통합될 것이고 앞으로 보다 혁신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포맥스티 내년 크립토 시장의 중심이 될 커스터디 수탁 시장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전해드리는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최근 가상자산 기업들의 부실한 재정 관리가 연이어서 드러나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할 대책으로 가상자산 수탁, 이른바 커스터디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K다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실 때 커스터디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커스터디, 이게 뭔가요? 네, 원래 커스터디는 전통 금융시장에서 주식 같은 유가증권들을 보관해주고 예. 이자를 지급받는다든지 배당급 지급 그리고 의결권 수행 같은 어떤 행정 업무를 대행해주는 걸 커스터디라고 해왔었는데요. 예. 가상자산에서의 커스터디는 기술적으로 보관하기 좀 까다롭고 어려운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회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커스터디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 커스터디가 이제 증권 시장에 있던 컨셉을 채용해서 가져온 건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가상자산이라는 게 기술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기가 의외로 조금 어렵고 네. 까다롭다 보니까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가지면서 첫 번째로 겪는 문제가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까 하는 문제였고요. 예. 그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실은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법인들도 초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내가 잘 보관하면 되지 이거를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왜 남들한테 맡기냐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특히나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았던 어떤 초기의 가상자산 개발자, 블록체인을 하셨던 분들은 이걸 왜 맡기냐라고 생각들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기술이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기보다 차츰 금융의 일부가 돼가고 있으면서 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면서 생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조직 개편 한번 하고 나면은 이 공인인증서 같은 프라이빗 키를 누가 보관할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또 이 얼마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유 증명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맞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가상자산 커스터디라는 산업이 산업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피관리 같은 것도 개인이 하다가 그 개인이 퇴사를 하고 나면 사실 뭐 이 사람이 어떻게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확실히 그 키를 이제 접근 권한을 없앴는지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관리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비트코인의 몇십 퍼센트가 지금 동결 상태라고 하는데 네. 뭐 이게 악의를 가지고 훔쳐가는 일도 있지만 분실해서 되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안전한 보관 관리가 법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의 보통 기업들이 많이 이런 수탁의 어떤 그런 그 수탁 업무에 수탁을 하나요?
국내에서 저희가 이제 2회 정도 영업을 했을 때 이 찾아오시는 법인들을 보면 몇 개 군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회사들이 있으세요. 이 코인을 가지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 웹3 회사들이 이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해준 경우 네. 또는 초기 코인 프로젝트에 벤처 투자자로서 참여를 해서 그 코인을 받은 회사들 또는 대형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하게 되면 일종의 채굴자로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네. 그렇게 가지게 되는 경우 그렇게 이제 코인을 이미 가진 회사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는 가상자산 생태계 안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회사들 그래서 이제 P2E 게임을 하시는 게임 회사들 네. 네. NFT를 발행하시는 대기업들 이런 곳들도 있으시고요. 좀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크립토 시장에 직접 들어오신다라기보다 네. 그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네. 최소한의 자산을 우리도 가상자산으로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고 싶다 네. 이러시는 회사들도 계세요. 음. 그런 회사들에서도 아직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은 수량이라도 사서 보관하고 장부에 넣어보고 이제 회계 감사도 받아보고 이런 걸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로 시작하시는 법인들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직접 코인을 발행하시는 코인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서 유통량 통제라든지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크립토 업계에서의 이제 뭐랄까 특성을 보면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받거나 뭐 하겠지만 크립토 업계에는 가상자산 코인으로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받은 거 주는 거를 이제 커스터디에 맡겨서 이거를 보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은 커스터디 회사라는 역할이 금고 정도에 그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역할을 또 하는 건가요? 그 시작은 금고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다만 이 금고라는 게 은행의 금고와 약간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자산에는 가상자산 지갑은 그 소유주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투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게 누구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 신뢰받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시작은 금고겠지만 이제 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예. 들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블록딜로 현금화를 시킨다든지 네. 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빈번한 거래 끝에 청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은행처럼 대신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네. 그 상장된 대기업들이 그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계 의견을 거절받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커스터디 업체가 조금 도움을 주거나 하는 부분도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상자산의 소유를 제3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죠. 네. 회계법인 입장에서도 감사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이 회사가 이 가상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또 가치 평가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 신뢰받는 제3자인 수탁사에서 어느 수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동해 왔다라는 걸 대신 입증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업무를 개시하신 지 이제 회사가 시작된 지 한 2, 3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올해는 유독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루나테라 사건도 있었고 FTX 거래소가 파산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위믹스가 상장이 이제 폐지되는, 폐지돼서 거래가 네. 지원이 끊기는 일이 있었는데 커스터디라는 것 자체에 대한 수요가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있는 뭐랄까 증명으로서 많이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커스터디는 이 시장이 금융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예. 네. 그러니까
몇 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 시장이 차츰 금융시장화 되어가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금융사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사고를 예방해 준다는 측면에서 수탁사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업체에서 문의는 일단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는 어떤 형태의 문의들이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 유통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는 회사들도 많이 문의를 합니까? 보통 이슈가 생겨서 문의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이제 스스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토큰 관련해서 최근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책 중 하나로 바이낸스 커스터디에 이제 물량을 맡기겠다, 수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게 달라지게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 재단이 스스로 코인을 관리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게 되고 예. 그 지갑 중에 어느 게 재단 지갑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예, 네. 예. 그 여러 개의 복잡한 지갑에 대한 관리 권한들이 잘 배분이 돼 있고 잘 예. 통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래서 유통량 문제가 생기는 것도 의도를 하고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인 커스터디에 맡기게 됐을 때에는 명확하게 그 커스터디 기관에서 잔고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고요. 예. 네. 그 커스터디의 입출고 권한과 관련돼서도 이제 조금 더 통제된 형태로 법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커스터디 회사에서 발행하는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유통량과 공시를 통해서 맞춰볼 수 있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량 통제가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이제 거래소에서도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는 네. 예, 소유 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유 증명의 투명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과는 다르게 이 가상 자산은 유통량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예측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유통량이 끝없이 변화하는 또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커스터디에서 유통량을 트래킹을 하고 실시간 소유 증명을 해주시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실제로 그 커스터디가 발행을 대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발행량을 통제할 수는 없고요. 그 발행량 자체는 발행 기관에서 별도의 공시를 통해서 밝히게 될 거고요. 커스터디 기관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수탁 물량에 대해서 얼마가 입고되고 얼마가 출고됐다. 이걸 투명하게 말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최근에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 게 거래소부터 이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토큰까지 뭐 많습니다.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커스터디 사업을 끼고 진행이 됐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좀 예방이 됐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 주셨던 FTX 사태라든지 또는 위믹스 사태라든지 이 둘 다 사고의 공통점은 이 가상자산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뭐 FTX 같은 경우는 고객 자산을 받아서 유용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네. 결국 커스터디가 해주는 것이 그 자산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외부에 투명하게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사고들은 예방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이 자산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 쯤은 상당히 시장이 혼탁해지는 건 막을 수 있다. 뭐 네.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커스터디는 법인만 지금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법인이라든지 뭐 또는 발행사의 팀이라든지 네. 이렇게 소유 자체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네. 또 일정 기간 락업을 하고 뭐 이런 수요 때문에
주로 법인들이 찾으시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사실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인 니즈가 있지는 않으신 편입니다. 네. 이제 일단 보관을 하면은 시세 차익으로 인한 내가 투자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고빈도 트레이딩을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럼 커스터디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커스터디 회사에서 실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은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은행의 공인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비유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보관 자체를 해당 법인이 하시지 않고 저희 측에서 준비한 지갑에 저희 측이 관리하는 프라이빗 키 하에 있는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을 해주시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형태의 운용 지시서를 남겨주시면 그에 맞게 출납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씩 퍼져가고 있고 네. 커져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금고와 비슷한 개념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비즈니스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은 어떤 방법으로 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맡기는 분들이 뭘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관 수수료를 지출을 하시게 되고요. 예. 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블록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대행 우리가 수수료가 생기게 투자해달라, 되겠죠. 약간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한 네. 건 거죠. 네. 뭐 국내에서는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뭐 해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운용을 맡기기도 네. 하고요. 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에 따른 부가 서비스 수수료를 납입하는 형식이 네.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커스터디 서비스가 자산 운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를 이 기업을 우리가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좀 심사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그런 네. 심사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음, 누구든 맡기고 싶으면 다 맡아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점점 가상자산 시장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직도 뭐 스캠 프로젝트들도 있고 네. 이 커스터디 회사의 브랜드를 이용해서 네. 뭔가 일종의 다단계 그쵸. 뭐 이런 걸 시도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서 사실 그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맡아드리지는 않고요. 네. 정말 이 시장에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네. 뭐 블랙머니를 무차별적으로 이제 수탁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수탁 기준을 또 여쭤본다면 아마도 영업 비밀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예. 이 자금 세탁과 관련된 네. 또는 뭐 블랙머니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유엔에서 금지한 국가들, 생션 예. 대상 국가 뭐 이런 곳들은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예. 네. 예, 그 이외에 어떤 좀 내부 기준에 의해서 좀 스캠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고요. KYC 이런 것들도 다 거치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준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탁 서비스의 미래를 종합금융 운용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차세대 금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의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미래에 이제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예. 네. 또 다른 시중은행들, 대형 시중은행 KB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가상자산 수탁사에 투자를 한 상황이고 예, 네. 예. 또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들도 새롭게 투자를 했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예. 또 이 시장이 초창기에는 어떤 탈중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뭔가 제도권 바깥의 시장처럼 포지셔닝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네. 점점 이제 제도권 금융시장에 가까워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네. 가상자산 수탁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미국에서는 통화감독청에서 가상자산 수탁 업무는 은행이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수탁이라는 업무 자체가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규제기관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도 이 커져가는 시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수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사실 수탁이라고 하는 수탁 비즈니스는 국가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으로 편입이 좀 되게 되면 현재 증권처럼 수탁 업무도 무언가 정부가 일원화해서 하나의 기관으로 뭔가 통제하려고 하려는 그런 혹시 움직임은 없을지 좀 궁금한데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이 한 군데에 다 몰아서 뭐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결국은 어떤 은행이라든지 민간 수탁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뭐 은행들이 이제 가상자산, 이른바 크립토 업계에 상당히 관심 많다는 거는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있으나 노출이 상당히 적은데 이제 뒤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은행 같은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했을 때는 가상자산 회사를 직접 그 은행 그룹 안에 포함시켜야 하는 예.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제도권에 들어온 상황은 아니고 예.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예. 초기 단계에서 이렇게 시장을 타진해 보는 정도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업계인지 확인하는 단계고. 네. 그 추후에는 이제 은행 자체에서도 가상자산을 현재 같은 자산의 일종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언젠가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가상자산의 선물 ETF는 작년에 나왔고 예. 현물 ETF가 뭐 이미 상장돼 있는 국가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계속 상장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네. 향후 몇 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가상자산 시장이 공식적으로 자본시장 안에 편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제 그 투자 시장, 거래 시장이 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어들이 좀 다양화되고 제도권 플레이어들 또는 기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그 거래만이 좀 치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커스터디 자체가 미국에서는 사실 그 가능한 여러 가지 자산 운용의 비즈니스까지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좀 법적 규제들, 제도들 또는 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 이런 한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나 법들이 좀 보완되거나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좀 있으실까요? 규제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근법이라는 규제가 이제 처음 생기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시장이 조금 깨끗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게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 규제는 아니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아직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특히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다루기에는 또 불투명한 규제들이 아직은 많아서 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서 그쵸. 우회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법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거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런 또는 금융회사들이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여러 상황들이 좀 투명한 규제 속에서 현실에 맞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의 어떤 시장 자체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융시장과 비슷한 규제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수탁 역할에 대한 의무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금융권에서는 특정 금융사가 도산하더라도 그 피해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거나 하지 않도록 도산절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또 올해 초에 라임 사태 같은 것들 때문에 뭔가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주어지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수탁사가 결국은 시장의 신뢰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많이 금융시장에서는 하고 있고 네.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도 수탁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수탁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과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지금 4대 은행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은행연합회에서 올해 이제 금융위원회 혁신과제의 건의사항으로 이제 금산분리 완화, 그래서 가상자산의 이제 업체의 지분을 1% 정도 갖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예. 금융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작년에 가상자산 시장이 소위 불장일 때는 이 주요 거래소들의 수익이 4대 시중은행의 수익을 뛰어넘는 네. 상황까지 예, 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기존 금융업자들의 관점에서도 이 시장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빅 플레이어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옴으로써 뭔가 이게 큰 플레이어들이 들어올수록 시장의 건전성은 저는 높아진다라고 높아지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경쟁의 관계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더 나아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배경에서 이제 건의도 하고 뭔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제 크립토 업계가 활황장일 때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은 아마도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의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을 거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수탁 서비스를 상당히 관심 있게 두면서 투자를 늘려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저희가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습니까? 은행이 실제 커스터디 회사에 이제 주요 주주로서 참여를 하면서 예. 이 시장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음.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모니터링하고 뭐 그들 스스로의 전략을 세우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투자자로서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하나요? 현재 금융회사들이 직접 그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네. 뭐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이라든지 네. 뭐 미래의 전략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사업의 형태라든지 시장의 형태를 좀 지켜보는 네, 네. 그런 수준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서 이제 미국의 통화청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스터디,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먼저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네. 네. 2015, 16년 정도부터 빠른 곳은 2013년. 오래됐군요. 네, 네. 그렇게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을 때 금융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18, 19년 정도부터 금융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배경이 된 게 2018년 정도 됐을 때 코인베이스 그러니까 최초로 상장된 가상자산 네. 거래소죠. 그렇죠. 2018년부터 여기가 법인 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2020년부터 이 법인의 수탁 규모가 개인 수탁 규모를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법인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또 이게 금융 시장으로서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걸 보고서 이제 피델리티라든지 뉴욕 멜론은행이라든지 예. 네. 리테일 뱅크가 아니라서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잘 아는 은행들은 아니지만 뭐 스테이트 스트릿이라든지 이런 수탁 은행들 이들이 수탁고가 몇 천조 단위도 아니고 경 단위가 넘어가는 그렇죠. 은행들인데요. 이런 곳들에서 기존의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들의 투자를 하거나 또는 그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커스터디 회사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네. 커스터디 사업을 금융권에서 시작을 한 게 한 2020년,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상품화를 시키고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네, 이 커스터디 사업이 정말 그 산업의 활성화와 성숙도를 가름하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법인들, 유명한 브랜드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나 NFT, 크립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것이 또 굉장히 어떤 비즈니스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많은 법인들, 대기업 법인들을 제가 자문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기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 뒤로 이렇게 돌려서 뭐 다른 기업을 써서 해야 되나요? 뭐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왜 미국이랑 왜 한국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나 이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업계에 있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규제가 법인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투명하게 알려주지 그쵸,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체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점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있고 네. 또 이제 회계 제도에 대한 논의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이걸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제도권에서도 있는 거로 보여서 저는 조만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시는 네, 거죠.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미국의 피델리티나 네. 그다음에 뉴욕 멜론은행, 특히 멜론은행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은행인데 이제 암호화폐를 수탁을 해서 운용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운용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그거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현재와는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규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은행법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까? 네, 규제의 속도 측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보통은 이제 국내의 금융과 관련된 규제들이 미국에서 규제가 나오면 네. 그것들을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차가 어느 정도는 늘 있어 왔고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규제가 이제 그 규제를 기반으로 한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 그 가상자산이 나오고 수탁업이라는 게 처음 나온 이후로 금융회사가 직접 하게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은 걸렸던 걸 생각하면 네. 국내에서도 조금 늦긴 하지만 어떤 그런 선진 사례를 따라서 그에 맞는 규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기관의 보고서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뭐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라는 단어가 있고 그게 네. 적용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앞으로 이제 커스터디 영역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까지 좀 확대가 많이 될 것 같다 전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규제들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 네. 포커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소비자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뭔가 이 금융과 관련 자본시장법이라든지 은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뭔가 이 크립토 시장도 점점 금융시장의 일부를 닮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와 비슷하게 이제 해야 될 일, 하면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규제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확장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금융의 역할까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준비를 좀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정말 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대형 플레이어들 중에서도 그 자산운용사들이 현물 기반 ETF를 만든다든지 네. 뭐 이런 시점에서 큰 전기가 일어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직접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탁사 본연의 업무라는 건 그런 어떤 자금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네. 예, 안전하게 운용하는 운용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용을 대행하는 역할이 되니까 네.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셨는데 운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는 그 해당 크립토의 가치를 이제 밸류에이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회사들이 예. 몇 군데가 시장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직은 이 시장 안에서는 이제 좀 고빈도 트레이딩이라든지 네. 뭐 차익 거래 이런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지만, 단타, 그죠? 네, 네. 점점 이 시장들도 대형 플레이어들이 들어올수록 뭐 그런 형태로 운용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코인 자체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장기적 상승을 보면서 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정도, 예, 그렇게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이 하나 들었는데요. 이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들이 좀 카테고리로 몇 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은행들이 전통 금융업을 하던 곳들이 이제 진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코인베이스처럼 거래소가 좀 선도적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메타마스크처럼 이런 지갑 서비스, 이런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또 커스터디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곳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운용하는 것이 좀 더 이러한 그 시장 그리고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유불리를 말하기는 좀 뭐 용도에 맞게 이제 네. 특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융 서비스 측면으로 갈 때는 금융 시장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K닥의 구성원을 좀 보니까 네. 아까 말씀 주신 신한은행을 비롯해서 K닥, 뭐 블로코, 코빗, 저희 이제 인포맥스디에 나오셨던 분들이 소속된 그런 네. 업체들, 또 주요 플레이어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서로 다른 분야가 다 모여 있어요. 네, 네. 이게 분야들이 다 다른 업체들이 모였을 때 좀 시너지가 나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빗도 계시고 예.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도 계시고 예. 네. 또 페어스퀘어랩이라는 회사도 계시고 신한은행도 계시고 예, 예.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기술 기반. 네, 네. 그 기술 기반에서 금융이 더해지고 있는 형태, 예, 이제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금융 쪽의 뭔가 DNA가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해외 기업들을 해외에서 커스터디 회사가 금융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하고도 저는 저희 회사의 이력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뭔가 최초의 기술 기반으로 뭔가 이 인프라를 처음 구축하고 여기에 금융 노하우가 더해지는 형태, 네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네. 보니까 약간 공통점들이 있는 네. 회사인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마도 오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 사업이 확대되는데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커스터디 회사 대표라서 커스터디 시장을 잘 살려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면 이상할 것 같지만 예, 예. 이게 커스터디 시장의 활성화가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중간중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수탁이라는 게 자본시장에서의 수탁사의 역할과 비슷하게 네. 예. 실제 운용사가 직접 자금을 취급하지 않고 수탁사에 돈을 맡긴다든지 또는 뭐 도산절연의 이슈 때문에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콜드월렛을 저희 쪽에 맡긴다든지 네. 뭐 이런 형태의 규제가 해결해줘야 될 의무사항으로 해결해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신뢰 영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발행하는 회사들이 뭔가 커스터디 회사를 통해서 뭐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제도의 측면에서 좀 해소, 좀 제한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 측면에서 이제 정부가 내놓고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법들이 있어야지만 양성화되는 그런 네,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군요. 네. 마지막 투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12월 말이 다 돼가니까 또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내년도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망? 하는 크립토 내에서의 좋아 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커스터디 제외하고요. 예. 아유, 커스터디가 제일 좋은데. 예. 네, 가상자산 생태계 자체가 이제 굉장히 윈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요. 네. 올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위기가 내년 초까지 갈지 내년 말까지 갈지 또는 그보다 더 길어질지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정말 이런 시장일수록 뭔가 이 건전한 플레이어들이 살아남는 플레이어들이 건전한 플레이어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특정 분야가 내년 초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정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이제 다시 화랑장이 왔을 때 예. 정말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돈이 몰려 있는 화랑장에서는 정말 좀 그 단기 이익을 보고 덤벼드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지만 네. 어려운 시장에서 견디는 플레이어들은 정말 이 시장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본질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네. 빛을 보게 될 거다. 네. 내실을 쌓는 크립토 윈터 2023년도 전망을 좀 희망적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